풍성해진 초록빛 풍경에 더욱 가벼워지는 발걸음. 바쁜 일상에서 떠나고 싶은 때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넘쳐나는 생명력. 이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속에 기억하며 삶에 남기는 연습을 해봅니다. 처음에 이게 드넓은 신정호가 눈앞에 있으니까 참 시원하고, 이 녹음이 짙어지는 6월의 계절에 이 여행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 아산은 우리 곁에 오래 머물고 있었지만 그 소중함을 혹시 놓치거나 잊은 것은 없는지, 그런 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여행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랜 역사 속에서 혹시 좀 새로운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이제 많이 무더워질 것 같은데 이제 무덥기 전에 한번 재미난 여행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산 신정호 호수공원은 최근 충남 지방정원으로 승격됐는데요. 늘 우리와 함께 있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에 몰랐던 소중함. 시간이 흐르면서 오래된 것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봅니다.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거치며 예안이씨 집성촌으로 발전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외암마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국가민속문화유산입니다. 이 아산을 여행하면서 외암마을을 지나갈 수는 없죠. 이 외암마을은 진짜 500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 돌담길이 정말 운치가 있어요. 특히 이 돌담 너머에 보이는 이 초가집 하면서 사이사이에 보이는 이 기와집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조선시대 전통가옥과 생활상이 고스란히 보존된 외암마을. 역사가 살아있는 박물관으로도 불리는데요. 마을 돌담길을 걷다 보면 반가의 기품이 느껴지는 기와집과 소박하고 친근한 초가집의 여러 모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이곳. 예스럽고 고즈넉한 분위기에 흠뻑 빠져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뵙기로 했던 하계사 선생님. 아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은 아니지만 올 때마다 참 외암마을은 느낌이 좋아요. 사람이 사실은 좀 옛 것을 좋아하는 그런가 봐요. 네, 그런 취향들이 좀 있잖아요. 네, 지금 외암마을은 약 5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 마을 한 곳인데요. 네, 아마도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 게 이 전통 마을 자체가 앞에는 하천을 끼고 있고, 앞에? 그렇죠. 네, 뒤에는 이제 산을 두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소의 형국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익히 명당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네. 그런 명당의 조건을 딱 갖추고 있다 보니 아마 들어오실 때부터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외암마을은 약 60여 가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가구 모두 이제 초가집이나 기와집이라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전통 가옥 양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작은 가구 수는 아니네요. 그럼요. 큰 마을 중에 큰 마을입니다, 정말.
마을의 규모만큼이나 조선 후기에 많은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이곳. 그래서인지 참판댁, 감찰댁, 영암댁, 신창댁 등 가옥 주인의 관직명이나 출신 지명을 따서 그 집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곳은 영암댁 혹은 영암군수댁이라 부르는 건제고택입니다. 이곳 마을의 상징적인 인물인 외암 이간 선생의 후손이 지은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전형적인 건축물로 외암 마을을 대표하는 전통 가옥입니다. 외암 이간 선생의 이제 막내 아들 네. 되시는 분의 후손이신 그 영암 군수를 지낸 이상이라는 인물이 지은 건물이에요. 이 건제고택은 특이하게도 네. 이 사랑마당, 이제 사랑채 앞에 있어서 사랑마당이라고 네, 하는데요. 네. 이곳에 굉장히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나무도 있고 네. 또 조형석도 그렇죠. 있고 괴석들이 네, 이런 것도 괴석들도 갖다 있고, 놓고. 네. 근데 이런 양식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긴 어렵고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사실 일본 정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양식들이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의 전통 조경과 일본의 조경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물이 좀 빠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 네. 물이 원래 이렇게 차여 있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연못 딱 보시면 저게 무슨 마치 머리처럼 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 볼록이 나와 그렇죠. 있어요. 네, 마치 거북 머리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네요.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고개를 내밀고 네, 있는. 그래서 거북 모양으로 만든 섬을 만들어 놓고 이야. 거기에 대해 물을 딱 담수를 해 놓는 거죠. 선진 문화들을 보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뭔가 바뀌고 개화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하셨다고 볼 수도 있죠. 나무의 공간과 물의 공간이 어우러진 사랑채 정원. 일본식 정원 수법을 도입했지만 상록수를 주기적으로 손질하여 인위적으로 꾸미는 일본식 정원과는 달리 침엽수와 화렵수를 섞어 자연스럽게 수목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꾸밈이 없는 듯 하면서도 화려한 정원입니다. 그리고 현판들이 다양하게 많이 걸려 있는데 다 추사 선생의 글씨입니다. 외암 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8가지 경치를 외암 이간 선생이 뽑습니다. 팔경 같이. 네네. 그 팔경을 또 추사 선생이 써놓은 거예요. 예로부터 돌이 많고 글 읽는 소리가 많고 양반이 많았다는 외암 마을. 마을과 가까운 송악면 강당리에서는 성리학의 대가, 외암 이간의 문집을 새겨놓은 목판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암 선생 문집 판각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일생의 대부분을 외암 마을에서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전념한 외암 이간. 이간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둘째 아들이 부친의 글을 모아 목판에 새겼습니다. 이거를 다 찍어내면 총 8권의 책이 돼요. 와, 8권의 문집이에요. 네. 와, 그래서 그렇구나. 외암집은 총 8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번 이렇게 꺼내서 한번 볼까요? 어우, 네. 아주 네. 정말 귀한 감사한 네네. 일이죠. 네네. 와, 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네. 정교하다. 네. 그래서 페이지로 구분하면 네네.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되는 거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네. 당대 간행할 때도 굉장히 조금 논란들이 좀 많았었어요. 논란? 네. 그 인물성 동의 논쟁이라는 조선시대 3대 논쟁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성과 물성이 같을까? 다를까? 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인성과 물성은 전 다르다. 그죠. 같이 제가 수 없을 것 같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내가 동물과 같다라고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외암 이간 선생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성과 물성이 같다라고 보신 같다? 거예요. 네. 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셨지? 굉장히 좀 선진적인 견해를 보이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후에 문집을 간행을 할 때도 그 같이 공부했었던 사람들이나 후학들도 그런 내용을 넣느냐 빼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인간과 자연의 본성에 관한 보편 논쟁으로서 조선 성리학이 이룩한 큰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성 동의 논쟁. 외암 선생은 그 논쟁에서 한 축을 담당한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외형적 보존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암 선생의 어떤 사상, 그다음에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외암마을에 와서 조선시대 전통마을이라는 어떤 외형적 요소를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속에서 금방 말씀하셨던 사상과 철학이 어떻게 잉태되고 그게 확산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같이 배운다면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 내가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훨씬 더 유익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네. 한옥의 아름다움과 함께 자연경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외암마을. 한적한 시골 풍경에 일상을 훌훌 털고 고향의 옛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장소인데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간직한 공간에서 외암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 속에 숨은 시대적 가치까지 발견할 수 있기에 더욱 소중한 곳입니다. 설화산 남서쪽 기슭에 있는 외암마을. 반대편인 동북쪽 기슭에는 중리마을이 있습니다. 쇠붙이가 많이 나와 붙여진 마을 이름답게 높고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 숲속같이 아늑한 마을에 잘 보존된 고택이 눈에 띕니다. 외암마을을 보고 이쪽으로 좀 넘어왔는데 또 이쪽 건축물이 예스러운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떤 건축물인가요? 이곳은 맹시행단이라는 곳인데요. 맹시행단. 네, 그 아마 맹사성이라는 인물을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초선초, 고려말, 네, 맞아요. 초선초. 그 황희정승이라고 하는 분과 네네네. 동시대인 세종대에 아. 같이 활동했었던 재상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민가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맹사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건축적 양식을 봤을 때 조선시대의 건축 부재적인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고려시대의 양식적 요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고려시대요. 네. 와. 긴 세월을 거치며 수없이 고쳐진 탓에 옛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정갈한 기품은 여전히 가득합니다. 우물마루 방식을 따른 대청과 툇마루, 그 중심으로 양쪽에 온돌방이 들어서 있는 독특한 구조인데요. 고택 정면 창호의 독특한 형식, 문살의 형태, 두터운 문틀 등에서 오래된 건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사성은 사실 세종시대의 명재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저희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는 청백리의 표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과거 공부를 하러 가는데 그 재상의 풍부가 저는 느끼지 않다 보니까 마치 친구처럼 뭐 대화를 하고 갔는데 막상 시험을 보러 갔더니 재상으로 앉아 있더라. 야, 격식 없이 돼 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는 게 그 이제 고위직 관료들은 가마를 타고 다니거나 뭐 말을 타고 다니거나 이렇게 이동 수단을 그렇게 사용을 그렇겠죠. 했었는데 네. 맹사성은 검은 소를 타고 다녔다. 소를 타고 다니면서 피리를 불고. 아. 네,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저 사람이 재상일까? 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소탈한 인생을 사셨던 거죠. 행단이란 공자가 은행나무 단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맹사성의 부친이 학문에 몰두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을 두고 맹시행단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아름드리 자란 은행나무가 지나온 세월을 짐작케 합니다. 맹사성이 심었다는 은행나무도 그렇고
이 맹시행단이 위치한 곳도 설화산 자락이거든요. 그래서 맹사성 또한 이런 자연과 벗삼아서 살다 보니 아마도 청렴결백한 삶을 좀 표방했을 것 같고요. 본인이 실천할 삶을 살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맹사성의 어떤 청백리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맹사성의 본관은 신창, 지금의 아산시 신창면인데요. 신창 맹씨의 시조는 유명한 사상가 맹자입니다. 맹자의 40세 손 맹승훈이 당나라 말 신라로 이주해 고려 때 정착했고 충렬왕 때 주요 관직에 오른 맹의가 신창백에 봉해지면서 본관을 신창으로 한 신창 맹씨가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 아니, 지나갔는데 묘가 조상의 묘인가 봐요. 예, 예, 예. 쫙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리하고 계시네. 여기 사니까 자주 올라와서 관리한다고 관리하는데 잘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오랜 조상의 묘부터 이렇게 조성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오. 여기 묘소는 네. 그 고불맹사상 할아버지가 그 신창맹씨의 4대거든요. 그 정손자 되시는 그 7세. 그러니까 여기가 마을이 형성된 게 한 600여 년으로 보거든요. 근데 마을 이제, 형성이요? 그러면은 저기 일대기를 30에서 40년 본다 하더라도 네. 뭐 600년 정도가 지났는데 또 선대에서도 계속 산소를 유지해서 유지했으니까. 우리 후손한테 계속 물려줬으니까 저도 그냥 스쳐가는 그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애가 그 끝날 때까지는 조상임무를 하다가 제 후세한테 요대로 물려주고 가는 게 제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창 맹씨 중시조인 맹의의 증손자가 바로 맹사성입니다. 신창 맹씨는 맹의의 2대 손에서 관북파, 7세 손에서는 신창군파, 사직공파, 호군공파로 갈라졌는데요. 이곳 신창면 가내리, 가리울 마을에는 신창맹씨 사직공파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실이군요. 예, 그 할아버지 사직봉과 시조 오신 할아버지의 제실입니다. 네.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예, 들으세요. 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맹사성의 초상화가 보이는데요. 그 옆으로는 선조와 후손을 위해 아름다운 발자국을 쌓은 종친들의 노력이 보입니다. 뿌리의 소중함과 자긍심이 느껴지네요. 어떠십니까? 아주 훌륭하신 어떤 조상의 가르침 속에 이렇게 모여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후손으로서 어떤 임무, 막중한 소임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 바람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임무는 뭐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네. 당연히 선대를 받들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다가 후대한테 물려주고 가는 거 맞고 네. 앞으로도 훌륭하신 분의 그 업적이 전쟁에 갈 수 있도록 훈육도 하고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네, 저도 여행을 하면서 실제 이렇게 후손들께서 잘 관리해 주는 모습을 보니까 역사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우리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앞으로도 좀 잘 보존해 주시고 저 같은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좀 많이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당연히 그 해야죠. 네. 맹시행단 가까이에 있는 구괴정. 조선 세종 때 정승이었던 맹사성, 황희, 권진이 함께 정각 주변에 느티나무 3그루씩 총 9그루를 심어 구괴정이라 부르는데요.
이곳 정자에서 제 정승이 국사를 논의했다 해서 삼상당이라고도 말합니다. 역사와 자연이 잘 어우러진 이곳. 화가의 빈 캔버스가 채워집니다.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전통의 오방색과 함께 자연의 색이 어우러지는 캔버스. 고요하면서 우아한 이 풍경 속에서 화가는 어떤 영감을 얻었을까요? 구계정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의 태도가 세상에서 구계정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제가 항상 봐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곳 안에 들어가서 반대로 좀 세상을 보면서 어떤 새로운 느낌과 감정을 찾는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참 좋겠다. 이 시점 우리가 그런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면 좀 새롭고 좋겠다라는 의미를 좀 가져보게 됐습니다.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생각지 못했던 새로움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이곳 아산 속에는 역사와 전통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아주 모던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문화 공간도 있네요. 자연과 예술, 미식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공간. 모든 세대가 예술적 감성과 일상 속 여유를 경험하는 곳. 물과 빛, 소리가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공간에서 예술을 더욱 가까이 느껴봅니다. 나무 조형물을 중심에 둔 이곳이 메인 갤러리입니다. 중정과 같은 느낌의 건축 구조 안에 물과 함께 나무의 조형물이 있어서 그런가 새롭기도 하고 또 나무의 느낌도 건축 구조랑 좀 비슷하게 모던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어떤 사색의 여운을 훨씬 더 강하게 주는 것 같네요. 문화와 예술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이곳. 회화, 조각, 철치 미술 등 다양한 현대 미술을 소개하는 메인 갤러리는 총 4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곳 전시관에는 하얀 눈송이와 같은 목화솜이 가득, 포근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작품이 어머니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이 목화는 우리 어머니하고 꼭 닮은 그런 성격을 가졌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시어머니가 구남매로 홀로 그렇게 잘 장성할 수 있게 이렇게 키워주신 거에 제가 좀 시집 와서 반했어요. 결혼을 해갖고.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대상으로 이 목화를 주제로 해서 목화의 꽃말이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 어머니 사랑을 제가 이 세상에는 안 계시지만 저희 시어머니를 한번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보면서 항상 그 어머니의 따뜻한 그런 마음을 늘 감상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작품을 하고 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밀폐된 전시관 내부. 선정에서 쏟아지는 자연광에 목화솜은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데요. 목화꽃이 폈다 지고
열매가 맺힌 뒤 여물면 팡 터지면서 나오는 솜털. 꽃처럼 예쁜 목화솜에 어머니의 사랑이 영원히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 정성껏 이어 만듭니다. 만약에 평면 작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작품보다는 매력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 포근하고 따뜻함을 그대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행잉 작업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깝게 볼 수 있는 이런 작업이라면 이 목화와 성격이 좀 맞는다고 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문을 딱 들어오면 아 소리 먼저 내는 그런 행복감. 그러면서 뭐지? 이건 너무 따뜻해, 너무 포근해 이런 느낌을 좀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제일 컸죠. 초록 잔디와 어우러진 붉은 녹빛. 시간이 만든 예술 작품입니다. 자연스레 변한 색과 질감은 인위적인 도장 없이도 독특한 멋을 냅니다. 자연 부식이라서 그대로의 또 멋을 갖고 있어요. 근데 또 부식이 되니까 자연하고 또 너무 잘 어우러지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따뜻한 금속. 딱딱한 재료에도 마음을 담으면 자연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소재가 됩니다. 사실 고등학교 갈 형편이 안 돼서 사실은 못 갔거든요. 못 가고 훗날 제가 40이 넘어서야 또 이제 학교를 진학을 해서 그때서부터 만학도로 공부를 하면서 40이 넘어서 학교를 갔는데 제 딸들 같은 나이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언니 하고 누나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부끄럽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욕망이 컸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못 견디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부끄럽다 생각은 전혀 안 했고 늘 제 마음속에는 의지와 인내가 있었고 또 제 스스로가 도전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늘 그런 생각으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언젠가는 제 작품을 설치하고 또 많은 작가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그 꿈이 실현을 하게 됐어요. 어리지 않은 꿈을 하나둘 현실로 만들고 있는 지금. 대학 졸업 후 웨딩 플래너, 환경조영학 박사, 대학 교수까지 다양한 서사를 거쳐온 윤경숙 대표. 그의 작품은 지나온 날처럼 주제도 소재도 다양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른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항시 제 작품이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늘 이렇게 좀 과감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쓸모없다는 그런 재료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재료는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아니 보여질 때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머릿속에 입력하고 그 재료마다 성격을 찾아서 스케치를 해놓곤 합니다. 조형 예술가로서의 꿈을 펼칠 무대는 고향 아산. 누구나 문화예술을 평등하게 즐기고 누리도록 공간의 변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재료를 입체감 있게 성형하며 공간의 형태적인 아름다움을 이뤄내는 조형예술은 인간의 내면을 자연의 투사에 형상화합니다.
그동안의 그런 다른 조형물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하늘 정원이라는 스카이 가든이라는 그 그림을 펼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새와 벌나비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싶은 작품이에요. 자연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예술은 우리에게 대상과의 닮음을 통한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한 즐거움은 대상을 재현하면서도 새롭게 만들어내는 화가나 조각가의 솜씨를 감상하는 데서도 나오는 법. 윤경숙 대표에게 자연은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무한한 원천이자 인간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재료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철 재료를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뭐 절단기에 철을 자른다든가 아니면 큰 망치를 갖고 철판을 약간 구부려 준다든가 밴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어렵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살아가는 데 엄청난 힘이 되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무한한 그 응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의 연속성, 이런 마음으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작품을 해놓고 또 한 작품을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몸이 이제 건강할 때까지는 그냥 지속적으로 작품을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상의 공간에서 작품들을 만나며 예술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나 축제를 통해 더욱 가까이 찾아가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마음을 더욱 단단히 하며 잃지 않는 믿음. 내가 버리지 않는 한 꿈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글쎄, 저에게 예술은 생명 그 자체가 예술인 것 같아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만큼의 소중한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술을 시작했고 예술을 존중하고 그래서 언제나 늘 그냥 그 건강한 마음으로 예술을 지키고 그 길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걸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일 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면 보이는 삽교천 방조제와 아산만 방조제 사이 장어로 유명한 아산시 인주면이 있습니다. 식도락가들에게는 꽤 유명한 그곳을 찾아가 봅니다. 이 아산의 또 인주 지역에는 장어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삽교 주변으로 서해와 맞닿는 기수 지역이다 보니 예로부터 좀 장어가 좀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인주에 장어 특화거리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나름 꽤 유명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이 무더워지는 여름에 장어 먹고 몸보신하고 또 여름을 잘 나야겠죠. 아, 가보겠습니다. 물이 깨끗하고 유속이 느린 환경을 좋아한다는 민물장어. 구이나 조림으로 많이 요리되는데요. 갓 손질한 장어는 센 불에 초벌을 합니다. 이때 장어의 몸통은 꼬챙이질을 하며 기름을 제거하는 것이 비법. 그래야 잡내가 없고 고소합니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산의 향토 음식, 장어 파김치 전골. 초벌한 장어와 잘 익은 파김치가 주재료로 푹 끓일수록 맛이 좋아집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는 장어 요리 한상입니다. 사장님 여기는 어떻게 머리까지 딱 이렇게 같이 올리시네요. 아, 신선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 머리를 보면서. 예, 그리고 또 직접 잡는다는 걸 또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고, 아. 또 예전에 뭐 어르신들이 참새구이 먹으면 그 구이 맛이 난다고 해서 또 그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 굽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인주 지역에서 장어 구이는 약간 옛 어르신들의 어떤 취향, 그렇죠. 이야기를 반영하는 거네요. 네, 그것도 있죠. 네. 아 장어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네, 이곳 인주 지역이 특히 장어로 좀 많이 유명한 계기가 네, 이 앞에 서해바다 네, 기수 지역 때문이겠죠? 그렇죠. 어. 바다하고 민물이 교차하는 곳이라서 장어가 오르락내리락해서 서식을 했대요 예전에. 네. 근데 지금 보가 막혀 있어서 네. 조금 그 전보다는 덜 올라오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조금씩은 나와요. 이거 다 익었으니까 한참 아이고 드셔보세요. 예. 그럼 장어는 그리고 요 파김치 하나 딱 야, 이 파김치랑은 또 안 먹어봤네. 뜨거워요. 아우, 담백한 것 같은데 기름져. 그렇죠. 그리고 고소해요. 고소하죠. 왜 고소하지? 신선하니까. 야, 신선해서. 네. 여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인주 지역에 장어집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옛날부터 장어집이 좀 많았어요. 엄청 많았죠. 음. 네. 흔한 어종이었었고 그래요. 또 많이 잡히기도 했었고 어. 그 낚싯바늘이 그 비쌀 때 골칫덩어리였었어요. 얘는 뭐 배로 삼키면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는요. 아, 바늘을 한 번밖에 못 써요. 네. 그래가지고 장어는 골칫덩어리 장어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잡히니까 얘를 한번 응용해서 한번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집에 갖고 와서 음식을 만들었었어요. 여기 또 지역이 또 파김치가 유명하잖아요. 쪽파김치. 여기가 아 그래요. 쪽파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장어랑 파김치랑 같이. 아우 시원해. 맛있죠? 어우 시원해요. 아 장어랑 쪽파랑 하면은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국물이랑 하면은 술 한잔 하기도 좋고. 음식 궁합이 좋으면 맛도 영양도 더욱 좋아지는데요. 장어와 파김치는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들입니다. 이 발효 음식이라는 게 네. 시간에 따라 숙성이 있어야지만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지역의 이런 정성, 농산물 네. 다 로컬 같은 로컬 푸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때론 좀 어려우시기도 하지만 앞으로 인주 장어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예전처럼 한 집, 두 집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손님들도 저희 지역에 오셔가지고 만난 장어 드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 손님들이 또 오시는 바람에 저도 더 열심히 만난 음식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기쁨이자 보람이 네. 되시겠네요. 아. 충남 홍성군에서 시작해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삽교천. 삽교천에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거대한 인공 호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산 곳곳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 인주는 삽교를 배경으로 해서 경치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 노을이 막 기대되는 느낌이 들어요. 바다처럼 펼쳐진 호수와 잘 어우러진 푸른 숲. 길가에 예쁘게 피어 있는 꽃들을 보니 잠시 발길이 멈춰서는데요. 아기자기 잘 꾸며놓은 카페가 눈에 띕니다. 어이 솔잎까지도 장난 아니네. 아침마다 닦아야 아침에 되고. 벌써 또 이렇게 올랐네. 쓸고 닦느라 바쁜 두 사람. 이곳의 숨은 이야기가 궁금해 살며시 다가가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뭔가 분주하게 하고 계신데 네. 보기는 되게 좋아 보이네요. 두 분이 부부신 거죠? 네네네. 네. 근데 뭐 항아리를 열심히 닦고 계신데. 네. 딥해 놓으니까 네.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아, 그런데 그냥 바다 물이 많이 고인 게 문제가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불어서 먼지, 그렇구나. 네, 그 솔가락 같은 게 떨어져서 늘 청소하고 있어요. 이 앞에 바라보는 모습이 아주 경치가 좋은데 저 앞에 바다죠? 네, 삽교 예전엔 바다였지만 삽교 호수라고 하죠. 네네네. 지금 물이 갇혔으니까 네. 삽교호. 네. 저 너머는 어디입니까? 당진 5강이고요. 아. 우측으로는 저 삽교 유원지가 되는 거죠. 이쪽에서 보는 이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이 경치가 정말 좋아요. 매일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경치만 바라봐도 행복하시겠어요. 네, 행복하죠.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란 친구가 막 먼지 몰고 와가지고 늘 청소해야 되고 저는 가끔은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네네네. 야. 작은 미술관에 온 듯 돌아보는 재미가 쏠쏠한 이곳. 부지런한 부부가 함께 가꾸는 공간인데요. 정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 손님들이 마음껏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곳입니다. 이 의자는 사신 것 같지는 않고 앙증맞고 귀엽네요. 예. 폐자재가 좀 있어가지고 처음에 몇 개 만들다가 이 반응이 괜찮고 이쁘고 앙증맞길래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요. 이런 거 보면 투박하잖아요. 이게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무 좀 사다가 네. 본격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곳곳에 보이는 그렇죠. 이런 이거 모습들이 이제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좀 때가 묻었죠. 손재주가 제가 좀 요 있으시죠? 그림도 그렸답니다. 그림도 그리세요? 이야. 페인트 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이 먹으니까 이런 게 또 이렇게 참 생각이 나고 만들고 싶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놓으면 이뻐요. 그러니까 또 하게 되고 하나씩 두씩 늘더라고요. 오래전부터 네.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좀 하고 싶었어요. 어려서 이 동네 초등학교 몇 군데 되는데 네. 거기 어르신부터 전부 이쪽으로 소풍을 왔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여기가 보물찾기 하던 데랍니다. 야. 산소도 한 7, 8개 있고 소나무 우럭 찼었어요 이쪽에. 네. 개간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전부 일로 소풍 왔다는 거야. 와서 보니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들을 하나씩 둘씩 이제 만들다 보니까 진짜 매일 소풍 온 느낌이고 옛날 추억도 계속 간직할 수 있고 그래 좋습니다. 카페 안에는 커피의 냄새와 함께 갓 구운 빵이 내는 고소한 향이 가득합니다. 고향에 내려온 이유도 바로 이건데요. 직접 자연적인 농사 짓는 주변에 사는 분들 것도 소급도 해서 하고요. 제가 직접 농사도 져서 청이라던가 뭐
다른 견과류 같은 것도 배추 같은 거 직접 농사진 걸 하고 있습니다. 메뉴판에 없는 거는 여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좀 소화도 잘 되는 거고 또 몸에 좋은 걸 고르다 보니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나름대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자주 찾는 이곳. 학창시절 추억이 주렁주렁 풍성하게 매달린 장소이다 보니 과거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6.25 지나고 나서 아기를 많이 낳았을 때잖아요. 뭐 한 반에 83명씩 막 그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3반만 해도 240명이잖아요. 무지하게 많은 거야. 근데 그때는 걸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옛날에는 이 나무가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무지하게 컸어요. 막 이것만 했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만 해도 한 뭐 50년 전인데도 그때는 이만하게 컸어, 아주 나무가. 근데 지금도 얘는 안 크고 있나 보더라고. 우리만 늙었지. 카페 입구에 놓인 농산물들은 인주 지역에서 생산한 로컬 푸드입니다.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니 보는 재미와 사는 재미가 제법입니다. 왜 초입에 이렇게 시골 장터 마냥 농산물이 그득 쌓여 있습니까? 이웃 주민들도 형님들, 어머님들께서 직접 농사진 거를 또 아침에 슬그머니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보면 제가 용돈이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포장을 해놓습니다. 여기 마을 주민들도 좋지만 네. 여기 이렇게 저처럼 놀러 오는 관광객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좀 싸게 구입을 그럼요. 하겠죠? 신선하고. 네, 저렴하게. 이야, 나눠 먹는 그런 저기로 그냥 조금씩. 그러니까. 네네. 고향 사랑에서 기촌을 했으니까 이런 것 좀은 귀찮아하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해가 기울 무렵 아름다운 황금빛 물결을 기다리는 사람들. 평온한 고향의 풍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여기 오시면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 옛날에 여기서 저기 솥벌섬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헤엄쳐서 건너가다 죽을 뻔했다는 동, 민물새우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다는 동. 그 어르신들 오면 그런 얘기 계속 뭐 배 타고 가다 빠졌다는 얘기부터 어렸을 적 얘기들 많이들 하세요. 이제 그런 추억들 우리도 이제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들이 계속 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이렇게 더 좀 보강해서 좋은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다처럼 끝없이 이어진 하늘과 호수. 잔잔하게 흘러가는 물결 위에 황홀하게 반짝이는 노을빛. 잠시 멈춘 듯 이 순간에 집중해 봅니다. 붉게 타오르는 물결이 주는 위로. 그 위로에 답을 하듯 화가는 캔버스에 다채로운 이야기를 채워갑니다. 시간 여행을 떠난 듯 강물과 바다가 만난 옛 풍경. 소중한 그 시절을 담아봅니다. 이곳 인주에서 만나본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뭔가를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 지금의 노을처럼 우리가 인생을 익어가듯 또 하루를 마무리하듯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년 시절에 어떤 영양분들이 한 장 한 장 한 장 쌓여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 노을 지는 모습에서 유년 시절
해맑게 뛰어놀던 아이들과 이 추억을 벗삼아서 오늘을 마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제가 얻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이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지금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더 크게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것은 가장 화려한 때가 있는 법.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어가는 일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모르다가 떠난 다음에야 알아차리는 소중함.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을 남기고 기억하는 일. 이곳 충남 아산에서 깊게 깨달았습니다.